이제 모듈 CO리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프리 모듈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리 모듈을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 없으면 링이라고 하면은 1을 포함하고 있는 링이고요. 당연히 1은 0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냥 모듈이라고 하면은 레프트 모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 친구가 레프트 라이트 동시에 되는 그냥 R 모듈인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R이 컴팩티블 링인 경우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모듈 하면 레프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다 라이트 모듈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구조만 바꿔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일단 모듈 간의 덧셈을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정의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제너럴한 케이스, 임의의 개수에 대해서 덧셈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나이트인 경우는 이렇게 데피니션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인피니트 케이스를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인피니트 케이스는 아마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썸은 각각 그냥 파이나이트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뽑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브셋에 대해서 항상 그 서브셋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 전부 모아두면 됩니다. 만약에 A가 공집합이면은 그냥 컨벤션으로 트리비얼 모듈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인 경우는 노테이션을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저 둘은 세시오리하게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어떤 N 모듈, 어떤 그 서브 모듈 N이 있을 때 이 서브 모듈 N이 RA와 같을 경우 이 경우에 A를 제너레이터들을 모아둔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이 항상 존재하죠. 왜냐면은 모든 모듈 N은 RN과 정확히는 네, RN과 같겠죠. 네, 이거랑 같죠. 왜냐면은 Rn은 1이기 때문에 1n은 n이라서 이게 될 거고요. 반대쪽은 모듈의 정의에 의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모듈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너레이팅 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너레이팅 셋을 n으로 잡아버리면 너무 크니까 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파이나이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는 별게 아니라 제너레이팅 셋이 파이나이트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란 집합이 파이나이트개밖에 없는 경우, 그 경우를 저희는 finitely generated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용어들이 좀 많아질 텐데 그 용어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클릭은 그룹에서의 시클릭과 동일하게 generating 셋이 싱글톤인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타입니다. RA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 모듈 센스에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시클릭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용어들은 다 모듈 센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모듈 센스라는 소리는 모듈 스트럭처로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면은 R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한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형대수 시간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다뤘었죠. 그랑 똑같습니다. 완전 같은 얘기예요. 다만 언더라인 그 스칼라가 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결을 이제 R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부를 거고요. 이러한 센스에서 RA라고 하는 집합들은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들 다 모아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RA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서브 모듈이 된다는 건 이제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모듈 정리를, 모듈에 대한 그 액션들을 다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듈의 서브 모듈들의 썸은 사실상 그 서브 모듈들의 유니온으로 제너레이트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 자체는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로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 둘은 같게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두 모듈의 합집합은 모듈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집합은 모듈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각각의 서브 모듈들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모듈들의 썸은 제너레이터들의 합집합으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간단한 정리들을 그냥 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G 모듈은 그 자체로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를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모피즘에 대해서도 G 모듈 호모모피즘은 아벨리안 그룹에서의 그룹 호모모피즘 된다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마찬가지로 시클릭이란 개념도 G 모듈 센서에서 시클릭 모듈이라는 소리는 아벨리안 그룹에서 시클릭 그룹이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GA라고 하는 얘는 이제 서브 모듈에서 입장에서죠. 모듈 센스에서의 시클릭은 그 자체로 시클릭 그룹에서의 시클릭과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링은 그 자체로 레프트 모듈로서 시클릭 모듈이 돼요. 왜냐면 1로 제너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이널 제너레이티드 모듈의 서브 모듈은 파이널 제너레이티드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 경우는 뒤에서 연습 문제를 살펴볼 거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요. 그냥 R을 임의의 뭐 링으로 잡고요. 커뮤니티브 링으로 잡고 모듈을 폴리노미얼들을 다 모아놓을 건데 이 친구들이 인피니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각각의 베리어블들을 싹 다 모아둔 걸로 제너레이트 하면요. 전체 M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1은 없어요. 1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1이 없기 때문에 논트리비얼한 서브 모듈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파이나잇 제너레이티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파이나잇 제너레이티드 된다고 하면은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나잇 제너레이티드 모듈의 서브 모듈은 파이나잇 제너레이티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파이나잇 제너레이티드를 다루는 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된다면 되게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또 한편 임의의 링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이 친구를 살펴본 적 있죠. 얘를 프리 모듈 오브랭크 n이라고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 아주 트리비얼한 제너레이터들이 있죠. 이건 선대 시간에 다뤘던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될 겁니다. 물론 스탠다드란 말은 적절하지 않죠. 하지만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이 프리 모듈들은 이러한 친구들로 제너레이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행대수를 수강하시고 오셨다고 하면은 이 제너레이팅이라는 개념과 스팬한다라는 개념과 베이시스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조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썸과 다이렉트 프로덕트 이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사실상 이 둘은 뭐 크게 구분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초반부에는. 하지만 이게 인피니트 케이스 넘어가면 이 둘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원래 되게 중요하긴 한데 파이나잇 케이스를 다룰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둘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M1과 MK를 그냥 R 모듈들을 적당히 모아놨다고 해볼게요. 파이나잇 키를 모아놓고 이 친구에 대한 K 튜플들을 다 모아놓으시죠. K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순서상을 의미해요. K 개를 모아둔 것 대신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I 번째 모듈에서 뽑아온 걸로 만들겠죠. 이러한 친구들을 이렇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정의예요. 그랬을 때 아주 내추럴하게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K는 아주 자연스러운 R 모듈 스트럭처를 이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뭐 데피니션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까 봤듯이 이 프리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냥 MI들이 전부 R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다이렉트 프로덕트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정리를 볼 건데 앞으로 이런 말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프로포지션 데피니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체는 하나의 프로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프로포지션들이 지금 1번, 2번, 3번 문장이 전부 이퀴밸런트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 1번을 만족하면 2번을 만족하고 2번을 만족하고 3번을 만족하고 3번을 만족하면 1번을 만족하고 어떤 걸 하나를 만족해도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있을 때 이 세 개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러한 친구를 데피니션을 삼는 그러한 방식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포지션 데피니션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자체로 프로포지션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데피니션 삼아서 뭔가 분석할 수 있더라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은 1번 케이스인 경우는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란 모듈 간의 썸이 아이소모픽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서젝티브까지는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맵은 서젝티브한 R 모듈 호모모피즘은 돼요. 하지만 아이소모피즘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한 이 J번째랑 J번째를 빼고 더한 모듈의 교집합이 트리비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모든 J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서메이션한 서브 모듈에 대해서 모든 원소들이, 모든 엘리먼트들이 유니크한 이런 폼, 각각의 AI들은 I번째 모듈에서 뽑아올 거고요. 이런 유니크한 폼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동시더라.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를 거고요.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덧셈 구조를 썼는데 뭐 얘를 얘랑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썸을 하라, 그러니까 임의의 모듈에 대해서 다이렉트 썸을 하라고 하는 소리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라는 소리예요. 아마 뒤에 연습 문제에서 몇 개 다음 정리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내용들 데피니션을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데피니션도 되게 좀 불친절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같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뭐 보이는 방식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에서 2를 보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가 아이소일 때 제가 뒤에 있던 그 친구를 J 틸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J번째를 빼고 더한 거예요. 이게 전부 트리비얼하다 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가정해보면 되겠죠. 아니라면은 어떠한 앞으로 모든 그 인덱스는 각각의 그 모듈을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nj가 있어가지고 nj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엘리먼트가 적어도나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0이 거를 부정했으니까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친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겠죠. 이거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 친구는 파이가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파이의 데피니션상 가능합니다. 근데
제로였어요. 이 값이 제로입니다. 그 말은 이 친구가 커널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하지만 파이는 아이소모피즘이 때문에 트리비얼 해야 돼요. 한편 이 안쪽에 있는 친구는 제로 엘리먼트가 아니죠. 그럼 모순인 거죠. 그래서 모든 J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전부 트리비얼한 그런 모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아이소모피즘인 거랑 J번째를 뺀 거랑 J번째랑 그 교집합한 건 트리비얼하게 겹치는 경우가 if에 올리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3번을 보일 건데 2번에서 3번은 이게 모든 J에서 트리비얼 하면 X가 유니크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뭐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데피니션상 이 X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데피니션상 K를 뽑았을 때 이 K가 어떠한 A1부터 AK로 써지는 거는 데피니션상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유니크니스까지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유니크니스를 따라지기 위해서는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같은 벡터로 같은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즉 AI랑 BI가 전부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J에서 BJ번째를 J번째는 1로 가져오고요. 나머지 넘긴 걸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정의상 NJ에 들어가고요. 오른쪽 부분은 정의상 NJ 틸다에 들어가겠죠. 즉 교집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집합은 트리비얼하죠. 따라서 BJ-AJ는 제로여야만 해요. 근데 이게 모든 J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있을 경우에 모든 서메이션의 원소들은 유니크하게 표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간단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X가 유니크한 리프레젠테이션, 이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를 건데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파이가 아이소가 된다를 보이래요. 이미 파이가 서젝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R 모듈 호모모피즘인 거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인젝티브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어떠한 인덱스 J가 존재해서 AJ가 0이 아니라면요. 이 AJ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각 제로는 각각 NI들에 들어가니까 이 표현 방식은 잘된 레디파인 된 표현 방식입니다. 한편 J번째를 넘겼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써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유니크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이 A1도 제로고요. AJ도 제로여야만 해요. 하지만 AJ는 논제로라고 가정했었죠. 따라서 무슨입니다.
그 말은 즉 모든 i에 대해서 ai들이 제로다. 즉 커널이 트리비얼하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앱스트랙하게 데피니션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를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다이렉트 썸과 아이소모픽한 관계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면은 다이렉트 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소모픽한 친구를 데려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되게 추상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들을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렉트 썸 얘기고요. 이제 이 다이렉트 썸 가지고 프리모듈 얘기를 좀 더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리모듈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또 보면은 이 프리모듈은 어떻게 보면은 모듈 시오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 모듈의 기반이 벡터 스페이스였죠. 이 벡터 스페이스를 일반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경위 중에 하나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CGG라는 게 있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 다르다 보니까 어떠한 관계식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관계식을 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필드에서 정의된 그 스트럭처를 보다가 이 필드 대신에 임의의 링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벡터 스페이스 때랑 좀 다른 성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였을 때 만족하는 그 성질을 좀 이름을 붙여주고 그럼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살펴보는 그런 이제 이론이 탄생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일반화시키면은 사실 프리모듈이라는 거랑 연관이 되게 돼요. 그래서 프리모듈의 정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베이시스가 있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베이시스는 어떤 임의의 원소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유일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를 베이시스라 부르죠.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X가 유일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질 경우 그러한 경우를 A를 베이시스라 부를 거고요. 그때 모듈 F를 프리모듈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데피니션을 그냥 간단하게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다룰 때는 이렇게 안 다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서 보일 어떤 정리들을 살펴보기 위함이죠. 일단 여기서 다이렉트 썸과 프리모듈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유니크니스가 들어가죠. 다이렉트 썸에서 유니크니스는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때 이 N1, N2가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저 N1, N2라는 엘리먼트 자체가 유일한 경우를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프리모듈은 유일성이 이런 원소뿐만 아니라 그 원소 앞에 붙는 스칼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스칼라드까지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시를 밑에 들어놨는데 이 예시를 조금 수정하자면 사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긴 한데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사실상 M은 N1과 N2의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사실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덧셈 하면은 저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친구들은 G에 대해서는 not free해요. 그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임의의 벡터 N1을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뭐 N1을 뽑아올 수 있죠. 근데 이 N1은 3배의 N2랑 같고요. N1과 같고요. 5배의 N1과 같아요. 그러니까 홀수배의 N1하고 다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셋을 가져와도 그 셋은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G모드 2G, 즉 여기 있는 친구를 이제 필드로 봤을 때 저 친구랑은 같게 돼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개념은 모듈 자체도 중요한데 그 모듈이 작동하고 있는 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는 항상 언더라인 링도 같이 다뤄야 돼요. 여기 계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이렉트 썸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모든 M의 원소는 이 두 개의 서브 모듈로 유일하게 서메이션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스칼라를 정수로 가져오게 되면은 스칼라에 대한 유일성은 깨지게 되죠. 그래서 프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정리인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다룰 건데, 일단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표현 자체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보신 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길 이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카테고리 시오리에서 나온 개념 용어일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성질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똑같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이제 하나로 보게 된 어떤 개념인데 이건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러한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게 어떠한 느낌으로 쓰이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어떠한 그 형태를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일단 앞에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 프리 모듈과 일단 이건 보고 가죠. 이미의 셋에 대해서 이 셋을 베이시스로서 갖는 어떤 프리 모듈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 프리 모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주어진 셋에 대해서 어떤 프리 모듈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프리 모듈이면요, 이러한 관계를 당연히 만족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프리 모듈 베이시스죠. 베이시스, 일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 프리 모듈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모든 R 모듈 M과 그 다음에 이러한 셋으로서의 함수가 같이 주어졌을 때예요. 어떤 R 모듈과 그 R 모듈 A에서 R 모듈로 가는 어떤 셋 펑션이 같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셋 펑션을 FA에서 M으로 가는 R 모듈 호모모피즘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의미입니다. 좀 더 정리해 보면은 이 그 인덱스가 그 퀀티파이어가 어떻게 붙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어떤 프리 모듈이 존재할 건데, 이 프리 모듈은 모든 M과 R 모듈과 A에서 M으로 가는 펑션에 대해서 어떤 유일한 파이라고 하는 FA에서 M으로 가는 R 모듈 호모모피즘이 존재해서 이 R 모듈 호모모피즘은 A로 리스트리션 시켰을 때 그 함수는 사실 처음에 주어진 그 P랑 같다 라는 걸 만족하는 그런 FA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 문장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A에서 FA로는 이제 인클루전으로 줄 거고요. 왜냐면 A를 베이시스로 갖는 거니까 A의 모든 원소가 F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A에서 M으로 간 어떤 set 펑션이 주어진 거예요.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 펑션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R 모듈 호모모피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꿔 말하면은 프리 모듈은 베이시스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모듈 호모모피즘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설계수 시간에 배워봤었죠.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유일하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과 뭐 중간에 보면은 여기 부분이죠. 어떤 몰중 호모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과 유일하다,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돼서 일단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유일성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해보면은 어떤 걸 만족하는 거냐면요. FA에서 M으로 가는 R 모듈 호모모피즘인데, 그런데 이 친구를 A로 리스트리션 시켰을 때 그때 함수는 P랑 동일하다 라는 걸 만족하는 다른 함수 psi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먼저 A의 원소에 대해서는 psi랑 P랑 같으니까 이 P랑도 같겠죠.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FA의 원소는 유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죠.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psi x는 이 x가 R 모듈 호모모피즘이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에 대해서는 psi랑 phi가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은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원이 빠졌네요. 근데 이건 다시 서메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R 모듈 호모모피즘 정의에 의해서 파이 x랑 같게 될 거예요. 이 말이 psi랑 파이는 같은 함수란 소리죠. 그래서 유일성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적인 파트는 사실 존재성을 보이는 게 제일 핵심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진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테크닉들이라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선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FA가 무엇인지를 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게 가장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간단한 용어를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 용어는 사실 그 엄밀하게 다루는 용어는 아니긴 할 텐데 뭐 맥락은 똑같습니다. 서포트라는 개념을 정의할 건데요. 서포트 F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함수값이 0이 아니게 되는 친구들을 모아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위상수학에서는 여기에 클로저를 붙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뭐 논리상 같은 구조예요. 왜냐면은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는 토폴로지가 없죠. 그 토폴로지를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와 하에서는 클로저랑 이 집합 같은 집합이죠. 그런 센스로 보시면은 사실 데피니션은 같은 데피니션이에요. 물론 처음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러한 친구들을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논제로, 그러니까 함수값이 제로가 아닌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FA를 데피니션 해보죠. FA는 다음과 같은 친구로 정의를 할 거예요. A에서 R로 가는 펑션인데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 그냥 이미 함수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해요. 서포트가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함수값이 제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를 제외한 함수값이 그 논제로 제로가 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모아둔 거를 F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집합이 되는 거는 뭐 내추럴합니다. 이렇게 되는 다이렉트 그 프로덕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의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모든 A에서 F로 가는 함수들의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well-defined 셋이고요. 여기에다가 덧셈 구조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 거냐면요. 덧셈을 한 거의 함수 값은 그냥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한 걸로 줄 거고요.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함수값을 대입하고 그거에 a를 r을 곱해주는 걸로 데피니션을 해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시 FA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GA가 0이 아니게 되는 값들은 유한계죠. FA가 0이 안 되는 건 유한계죠. 그 다음에 GA가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함수값도 유한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아니게 되려면은 최소한 이 각각의 함수값들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서포트는 각각의 서포트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논리라고 FA랑 FGA를 더한 게 0이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둘 중 하나에 대해서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파이나이트 집합과 파이나이트 집합을 합집합해도 파이나이트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파이나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서포트를 가지니까 레디파인 되는 거죠. 이 멀티플리케이션은 더셈은 에디션은 비슷한 이유로 RF의 서포트는 F의 서포트보단 작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같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제로 디바이저가 있는 경우에는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 뭐 이제 서포트였던 것도 서포트가 아니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등식만 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redefined 멀티플리케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멀티플리케이션 하에서 FA는 R 모듈이 됩니다. 그럼 일단 모듈을 하나 만들어 냈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A를 베이시스로 갖는 모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FA라고 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줄 거예요. FA의 X가 A일 때만 1이고 X가 A가 아니면 0이 되도록 하는, 바꿔 말하면은 서포트가 A인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에서 FA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는 인젝티브 할 거예요. 이걸 보이는 방식은 너무 간단하죠? FA랑 FB가 같다는 소리는 FA에 A를 집어넣은 게 1인데 이게 FB에 A란 소리죠. 이 말이 B랑 A랑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젝티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A랑 A를 FA 대신에 쓸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A를 FA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A 자체를 그냥 함수라고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센스에서 이제 A가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임의의 함수를 가져오면은 그 함수는 서포터들의 합으로 나눠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FA는 저렇게는 FA죠. 그냥 A라고 씁시다. 근데 여기서 파이나잇이니까, 파이나잇 서포트니까 이 서포트는 A1부터 뭐 AN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때 RI를 F의 AI라고 적는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 A가 FA에 대한 제너레이팅은 되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게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베이시스가 된다는 소리는 유일한 표현 방식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표현 방식이 있을 때 사실 이 둘은 같은 거다 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바꿔 말하면 첫 번째 n과 m이 같다라는 거랑 두 번째 적절한 퍼터베이션, 그러니까 그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인덱스 적절히 좀 바꿔주어서 ri랑 si가 같고 ai랑 b가 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함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aj들을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rj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j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에서도 어떤 값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x br들은 다르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럼 논제로가 나오려면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뭐 bij에 대해서 aj는 1이라겠죠. 근데 그 말이 bij랑 aj가 같다는 소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m과 n이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퍼뮤테이션을 시켜주면은 스칼라랑 각각 그 펑션들이 같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a는 베이시스예요. 여기까지 보임으로써 일단 FA가 프리모줄인 거는 보인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요. 일단 지금 A가 해서 FA로 보내는 인클루전은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R 모듈과 파이라고 하는 셋 펑션이 주어졌다고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떠한 R 모듈 호모모피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하죠. 먼저 A의 원소에 대해서는 그냥 주어진 이게 B입니다. 주어진 PA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R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죠. 지금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질 때 그때 파이 X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verified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피니션상 R 모듈 호모모피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데피니션 1번 정의에 의해서 A를 리스트링 시키면은 그냥 P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A라는 셋이 주어졌을 때 이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어떤 프리 모듈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프리 모듈은 임의의 R 모듈로 가는 셋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 셋 펑션을 F에서 M으로 가는 R 모듈 호모모피즘으로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자주 쓰게 될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랑 같다 라는 거예요. 함수로서 같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거고 얘를 커뮤트한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 모듈에 대한 유니버셜 프로퍼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임의의 필드에 대한 베이시스를 통해서도 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코로로리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지금 저희 증명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FA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저희는 FA를 일단 A가 베이시스라고 했는데 사실 A 원소를 그대로 갖는 그 프리모듈은 아니었죠. 어떠한 새로운 함수들의 모집합을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FA는 사실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지만 사실 저희가 말하는 유니크니스는 무조건 아이소모픽 센스에서 유니크니스예요. 그래서 아이소모픽한 관계를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FA는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로로리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F1과 F2가 같은 셋을 베이시스로서 갖는 프리모듈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사실 아이소모픽하더라 라는 걸 이제 보이라는 건데, 이거 보이는 방식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되게 편합니다. 앞에서 증명한 유니버셜 프로퍼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요. 먼저 A에서 F1으로 가는 어떤 인클루전 맵이 존재하겠죠. 걔를 이오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1에서 F2로 가는 인클루전 맵도 있을 거예요. 이오타 2로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는 인클루전으로서 보일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색 펑션으로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으로서 봤을 때 앞에서 증명한 유니버셜 프로퍼티에 의해서 유일한 어떤 그 R 모듈 홈오비전 파이1이 존재하겠죠. 얘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얘를 인클루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오타 1을 셋 펑션으로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피로서 볼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유일한 링 홈오비전 P2가 존재할 겁니다. 파이2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F1에서 F1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펑션이 존재하죠. 그다음 아이덴티티 펑션은 그 자체로 R 모듈 홈오모피즘이에요. 근데 이건 유일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가는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는 유일하다라는 거를 앞에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이2랑 파이1을 합성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파이2는 파이1에 대한 레프트 인버스고 파이1은 파이2에 대한 라이트 인버스다 라는 거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줍니다. F1에서 F2로 보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F2에서 F2로 가는 아이덴티티 펑션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걔는 유니크니스에 의해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말 자체가 파이1과 파이2가 인버스 관계에 놓여있다, 즉 아이소모피즘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유니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F1과 F2 사이에는 유니크한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FI들이 FA였다라는 걸 이제 쓴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프리모듈인 걸 알고 있을 때 그럼 베이스가 존재하겠죠. 사실 그랬을 때 이 F랑 FA는 같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서 증명했던 인클루전 맵이었고요. 다음 A에서 F로 가는 진짜 인클루전 맵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인클루전 맵이고요. 얘는 진짜 셋 시오리컬한 인클루전 맵이에요. 그럼 걔를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체로 유일한 어떤 아이소모피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보이면은 이 둘이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1번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A는 up to isomorphic sense에서 유일합니다. 그게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서는 프리모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해요. 저희는 프리모듈의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어떠한 베이스가 존재하는 어떤 R 모듈로서 프리모듈을 데피니션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추상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셋이고 F가 R 모듈인데 F가 프리모듈 with basis A 이 조건이 첫 번째 인젝티브한 어떤 맵이 존재해야 되고요. A에서 F로 가는 인젝티브한 맵이 존재하고요. 네, 이 인젝티브 맵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요. 모든 R 모듈 M과 A에서 M으로 가는 set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유일한 파이가 존재해서 F에서 FA로 가는데 이 파이 A를 리스트리션 시키면은 정확히는 파이 A에 이 친구를 제가 이오타라고 써보겠습니다. 이오타를 합성시키면은 그게 이거를 P라고 적죠. P가 된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것도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A에서 F로 가는 인젝티브 맵이 주어졌고요. 이 인젝티브 맵은 어떠한 임의의 R 모듈과 P라고 하는 게 주어졌으면은 유일하게 익스텐션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프리모듈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프로포지션 데피니션인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것 자체를 베이시스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종종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모듈에 대한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앞에서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에 대한 얘기들을 봤었죠. 그때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의 서브셋은 서브 모듈은 굳이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의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 모듈은요. 그거에 대한 쿼전트 모듈은 여전히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가 될 거고 심지어 그 제너레이터 개수가 n개보다 같거나 작게 돼요. 이걸 보이는 방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n모드 n의 모든 원소를 파이나이트로 쓸 수 있겠느냐, 그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얘를 그냥 A 빨아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의 정의죠. 그러면은 A-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지게 되겠죠. 따라서 n모드 n은 다음과 같이 써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걸 표현한 최소의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많아봐야 n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시클릭 그룹은 시클릭 모듈은 시클릭이 되겠죠. 왜냐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더 적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더 적어지는 케이스는 언제인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R을 정수집합이라고 하고요. M을 랭크가 2인 프리모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0과 0,1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ub모듈 n을 z by 0로 잡아주면은 n모드 n은 g모드 0,1 바로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터가 줄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듈러를 취하면 제너레이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1번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반대인 경우를 보이고 싶겠죠. 쿼전트 모듈이 뭐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면은 원래 모듈이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냐?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쿼전트 모듈과 서브 모듈 자체가 두 개 다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면은 그때는 M도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사전대적 시간에 이런 걸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F가 L이
V에서 V로 가는 뭐 리얼 밸류드 베터 스페이스일 때 뭐 파이나이트 디멘션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F는 커널과 커널의 펄플 스페이스로 쪼갤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면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n모드 n은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저의 주장은 m이라고 하는 거는 저 a 아이들과 b 아이들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캐노니컬 프로젝션 맵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를 뭐 직접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x의 원소 m에 대해서 파이 x는 일단 n모드 m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게 n모드 n이 파이나이 제너리트라는 조건의 정의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파이 x가 사실은 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x에서 r1a1 rnan을 뺀 게 n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얘를 다시 s1 b1 sm bm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그 말이 x는 r1 a1 rn an과 s1 b1 sm bm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이 곧 x는 임의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m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finally generated다 라는 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앞으로 여기 나오는 결과들은 그냥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은 좀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이나이 케이스인 경우는 되게 간단한데 인피니트 케이스 넘어가면 이게 잘 작동이 안 해요. 그래서 인피니트 케이스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나이 케이스를 보면요. R은 커뮤테이티브 R 링이고요. 이걸 이제 왜 커뮤테이티브 링인지는 앞에서 저희가 이게 이 홈이라고 하는 친구가 R 모듈일 때 조건이 R이 커뮤테이티브 링일 때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커뮤테이티브 링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A, B, M은 전부 R 모듈이에요. 그랬을 때 곱한 거에서 가는 함수는 각각을 보내는 거에 곱과 같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에서 A, B로 가는 거는 각각 보내는 거를 합치는 걸 같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제 같은 거로 취급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만 제가 이제 보일 거고 B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를 보이는 방식 기반으로. 그럼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R 모듈 아이소모피즘인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펑션 f를 잡아왔을 때 제가 fa라는 함수랑 fb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fa는 a, 0를 모아둔 거고요. fb는 0, b로 보내는 그런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a인 경우에만 살펴보면 일단 fa는 a에서 m으로 가는 펑션인 거죠. 이거 펑셔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보면요. 정의에 의해서 이제 f가 R 모듈 호모모피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호모모피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콤마 제로의 서메이션이고, 그럼 얘를 분리해주면은 그게 얘랑 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따라서 FA는 아주 well-defined 된 R 모듈 호모모피즘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well-defined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well-defined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라고 하는 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예요. F가 들어가면은 FA랑 FB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정의상 이런 것들을 만족할 거예요. 뭐 B로 바꿔도 똑같이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라고 하는 거는 R 모듈 호모모피즘인 거는 아주 내추럴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여야 되는 파트는 이 함수들이 인젝티브, 서제티브, 즉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일단 서제티브는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기에서 fg를 가져왔으면 define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 b를 fa 플러스 g b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내추럴하게 p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의 a를 취하면은 데피니션상 fa 더하기 g 제로인데요. 그냥 fa죠. 따라서 fa는 f입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pb도 g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p가 f에 대응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젝티브만 보이면 끝나는 거죠. 인젝티브인 거는 이게 트리비얼 할 때 F가 사실 제로인 걸 보면 되는 건데, 이게 트리비얼 하다는 소리는 FA, B는 FA, 0 플러스 F0, B로 쓸 수 있죠. 이 말이 FAA랑 FBB로 쓸 수 있는 건데 제로죠. 그래서 F가 제로 펑션이더라. 바꿔 말하면은 인젝티브 하더라 라는 거랑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을 아이소모픽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R이 이제 커뮤니티브인 건 아까 얘기했었죠. R 모듈 호모피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F가 프리인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가 F랑 동일하더라, 바뀌는 게 없더라 라는 걸 보이래요. 일단 이거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만 성립하게 돼요. 인피니트 디멘셔널 갈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보면은 F가 파이널 랭크, 즉 디멘션이라고 하면 되죠. 디멘션이 파이나이트라는 소리니까 어떤 Rn과 같다는 거를 앞에서 보인 적이 있어요. 제가 보이진 않았었는데 결과 예외 중에 있을 겁니다. 네, 이걸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앞에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다 쓰죠. 당연히 아이소모픽한 관계니까
이 둘은 바뀌는 게 없을 거고요. 앞에 정리에 의해서 앞에 연습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게 그냥 자체로 R하고 아이소모빌 하죠. 따라서 RN과 아이소모빌 하고 얘는 다시 F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인 경우에는 앞에서 프리에서 출발하는 이게 일종의 리니어 펑션들을 다 모아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F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프리 모듈에 대해서 뒤쪽을 임의의 R 모듈로 바꿔줄 거예요. 당연히 finite length를 가져갈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된다라는 거 보일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같죠. 그 다음에 앞에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M하고 아이소모픽 해요. 따라서 M의 N과 아이소모픽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선입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가 뒤에 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프리 모듈의 다이렉트 썸은 다시 프리가 된다. 이게 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프로덕트, 아비터리한 다이렉트 썸에 아비터리한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프리 모듈의 아비터리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나이트인 경우에는 유지가 될 거예요. 일단 얘는 두 개가 더해지는 게 성립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에서 보인 거를 인덕션으로 통해서 n개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인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F1에 대한 제너레이터 그 베이시스를 A1, F2에 대한 베이시스를 A2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A1과 A2를 그냥 공집합이라 보고 그 다음에 F1과 F2가 트리비얼하게 만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굳이 다른 그 프리모듈일 필요가 없어요. 같은 프리모듈이어도 다이렉트 썸은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스텝은 일단 임의의 원소는 x 더하기 y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x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y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F1하고 F2의 다이렉트 썸은 A랑 A2의 유니온으로 제너레이트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유일하다 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 다음 이 테크닉은 뭐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거 더하기 이런 거랑 또 다른 표현법이 있을 때 이런 게 뭐 있을 때 뭐 사실 이게 같다라는 것만 보이시면 돼요. 원리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친구 끝을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끝을 이렇게 써보죠. 그랬을 때 n과 n 프라임, m과 m 프라임이 같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각각의 ri드가 ri 프라임들, 그 다음에 sj랑 sj 프라임이 뭐 적절한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A1 합집합 A2가 베이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모듈은 파이나이트 다이렉트 썸은 유지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정리, 아까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F가 프리일 조건이
모든 R 모듈과 펑션에 대해서 어떤 F에서 A로 가는 R 모듈 호모심이 존재하는데 얘를 리스트릭션을 시키니까 그냥 B가 되더라.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A에서 F로 가는 인클루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M으로 가는 펑션이 존재했을 때 이 펑션을 F에서 M으로 가는 R 모듈 호모피즘으로 확장할 수 있더라.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렉트 썸, 다이렉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리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